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작은 팩을 아무 의심 없이 꺼내서 물로 쓱 씻고 그대로 식탁에 올리려고 하셨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씻어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20년 넘게 식생활과 노화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보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인데도 어떤 분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은 거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재료 차이가 아니라 먹는 방식 차이 하나로 갈립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이고 식품 영양과 노화 연구를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니어 분들의 식습관과 건강 변화를 추적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몸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준비하는 거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프라우트를 씻어서 바로 먹습니다. 부드러우니까 몇 번 씹고 삼키고 오늘도 건강 챙겼다고 생각하죠. 반면에 저희 쪽에서 권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같은 한 팩이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준비부터 다르게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5년, 10년 뒤 몸 상태가 확연히 갈립니다. 특히 60대에 들어서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져요. 예전엔 하루 자면 풀리던 피로가 남고 검사 수치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몸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하나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즘 스프라우트 그냥 씻어서 드시고 계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댓글로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채소도 잘 챙기고 몸에 좋다는 건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씻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피로는 그대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도 없고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요.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계속 안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좋은 걸 먹고 있다는 사실에서 안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음식이 몸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태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재료는 최고급을 쓰는데 조리법은 그냥 대충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먹는 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먹기 전 과정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재료는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꿔보자고요. 씻은 다음에 바로 먹지 말고 한번 자르고 잠시 두고 그 다음에 드셔보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다르고 식사 후에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큰 변화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고요. 특히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중간에 끊어 들으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앞부분만 듣고 넘기면 왜 그동안 몸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걸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좋은 음식이 몸 안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지금까지 먹던 그 음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의 힘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그냥 씻어서 바로 먹는 겁니다.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핵심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스프라우트는 안에 있는 성분이 바로 흡수되지 않아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중요한 성분들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국내외 식품 연구 자료에서도 세포가 충분히 깨지지 않으면 핵심 성분 생성이 제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은 세포가 깨질 때 효소와 만나서 활성화되는 구조예요. 그냥 씹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저희 연구실에 오신 김성호 67세님은 매일 아침 스프라우트를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준비 방식 하나 바꾸고 나서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재료는 똑같았어요. 다만 씻은 뒤 바로 먹지 않고 잘게 자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씻은 뒤 바로 먹지 말고 한 단계를 더 거쳐보세요. 잘게 자르고 접시에 담아서 잠시 두는 겁니다. 그동안 세포가 깨지면서 중요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물에 오래 담그는 건 피하셔야 해요. 수용성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잘 씹지 않는 습관입니다. 스프라우트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대충 씹고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씹는 과정 자체가 성분 활성화에 영향을 줘요. 입안에서 침과 만나고 씹으면서 세포가 더 많이 깨지고 그 과정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씹는 횟수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류는 더 그렇고요. 이정자 71세님은 평소 식사를 빨리 하시는 편이었는데 스프라우트만큼은 꼭꼭 씹어서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한 입씩 천천히 씹어주세요. 최소 20번 이상은 씹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입안에서 충분히 으깨지도록 씹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 습관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특히 이런 채소는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평소 식사 속도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가볍게 데치는 행동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속이 차가워질까봐 살짝 익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먹고 싶으니까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곤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의 중요한 성분 중에는 열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60도만 넘어가도 효소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도 이상에서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데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성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박준호 69세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데치지 않고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차갑고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상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가열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꼭 따뜻하게 먹고 싶으시다면 미지근한 물에 살짝 헹구는 정도로만 하세요. 특히 끓는 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좋은 성분이 다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익혀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물에 오래 담가두는 습관입니다. 신선해 보이게 하려고 물에 담가두는 분들이 많아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흐르는 물에 오래 두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수용성 성분은 물에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5분 이상 담가두면 중요한 성분이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최미경 74세님은 깨끗하게 씻는다고 10분씩 담가 두셨대요. 그런데 씻는 시간을 30초로 줄였을 뿐인데도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더 느껴진다고요.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됩니다. 오래 담가둘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영양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과한 정성은 오히려 손해예요. 혹시 지금까지 오래 담가두셨나요? 다섯 번째는 아무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스프라우트는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다른 채소랑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합은 서로 도움이 되고 어떤 조합은 방해가 돼요. 일본 식생활연구소와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도 식품 조합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끼리도 궁합이 있어서 어떤 건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어떤 건 서로 방해한다고 해요. 윤상철 70세님은 평소 스프라우트를 샐러드에 아무렇게나 섞어 드셨는데 조합을 바꾼 뒤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궁합 좋은 식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나 양파 같은 건 스프라우트와 잘 어울려요. 반면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매일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먹어야 할 것 같고 하루라도 거르면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몸은 매일 같은 자극에 익숙해지면 반응이 둔해져요. 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처음만큼 효과를 못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주 2회에서 3회 정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몸이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송은이 73세님은 매일 먹다가 이틀에 한 번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좋았다고 하셨어요. 부담도 덜하고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매일 먹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부담 없이 오래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면서 스프라우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잘게 자르고 잠시 두는 겁니다. 씻은 뒤 바로 먹지 말고 도마에 올려서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접시에 담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세포벽이 깨지면서 효소가 활성화되고 중요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오래 두면 산화되니까 15분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조리 시작 전에 먼저 준비해 두시면 다른 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방법 해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즙과 함께 먹는 겁니다. 무에는 스프라우트의 효소 반응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물을 갈아서 즙을 내고 거기에 잘게 자른 스프라우트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무 자체도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편해지고요. 위가 예민한 분들은 무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소량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무 한 토막이면 한 팩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이 조합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나토와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나토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스프라우트를 섞으면 서로 시너지가 생깁니다. 나토의 끈적한 성분이 스프라우트의 흡수를 도와주고 스프라우트는 나토의 냄새를 조금 잡아줘요.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나토 한 팩에 스프라우트 반 팩 정도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으면 간단하고 든든해요. 아침 메뉴로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매번 준비하기 힘드시죠? 그럴 땐 한 번에 여러 팩을 사서 잘게 자르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먹을 때 꺼내서 자연 해동하면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더 깨지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 보관하지는 마세요.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식감이 조금 무르지만 효과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편해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는 주기를 지키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한다는 부담은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해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기 좋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느슨하게라도 1년 이상 가져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다른 채소와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새싹 채소들도 번갈아 드세요. 무순, 콩나물, 알팔파 같은 것들이 있죠. 각각 장점이 다르고 몸에 주는 자극도 달라요. 2주는 스프라우트, 2주는 무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면 몸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효과도 있고요. 선택의 폭을 넓혀 두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올리브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스프라우트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 반 스푼 정도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돼요. 기름이 많으면 속이 느끼하니까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는 들기름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기름 한 방울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덟 번째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겁니다. 레몬의 신맛이 스프라우트의 풋내를 잡아주고 비타민C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산성 환경이 어떤 영양소의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레몬 4분의 1개 정도를 짜서 뿌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시니까 조금씩 조절하면서 맞춰보세요.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먹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횟수를 세면서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렇게 정해두고 지키는 겁니다. 처음엔 번거롭지만 2주 정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과식도 줄어들어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씹는 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먹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기록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보입니다. 어떤 조합이 좋은지, 어떤 주기가 편한지 자기만의 패턴이 생겨요.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먹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씻어서 먹는 방식과 준비해서 먹는 방식,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채소를 먹고 있다는 안심감만 생기고 실제로는 중요한 성분이 몸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합니다. 매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고 시간이 지나도 몸이 달라지지 않아요. 검사 수치도 그대로고 피로도 줄지 않고 결국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한 팩이어도 몸에서 제대로 쓰입니다. 자르고 잠시 두는 것만으로 효소가 활성화되고 잘 씹는 것만으로 흡수율이 올라가요. 함께 먹는 음식을 신경 쓰면 시너지가 생기고 주기를 지키면 몸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작은 한 팩이 몸과 뇌를 지키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몇 달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1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뭐 하길래 그렇게 건강해 보이냐고. 5년, 10년 지나면 같은 나이인데도 확연히 다른 몸 상태로 살게 됩니다. 이게 준비 과정 하나의 차이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음에 스프라우트를 사면 바로 먹지 말고 한번 자르고 잠시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다른 반찬 준비하시거나 밥 차리시면 돼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잘게 썰어서 접시에 펼쳐놓고 10분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익숙해지면서 하나씩 더하면 됩니다.
무즙 섞기, 나토랑 먹기, 주기 지키기 이런 건 천천히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것보다 일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부터 잘게 자르고 10분 두기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2주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또 다른 식탁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또는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